지금부터 김종인 대표의 속회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51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저께 중앙당 감사위원회 우리 당 그동안에 국내에서 서영도 부분에 대한 감사 전가를 내놔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당 윤리위원회에서 엄청난 생계를 해나가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국회의원들의 특권이라면 특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간에 관행처럼 이렇게 문제되었던 이런 것들이 법적인 타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과연 국회의원으로서의 윤리에 합당한 행위를 하느냐 이것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정치인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의장 주대로 3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 이 윤리 규정을 더 좀 엄격하게 정해가지고 그걸 기술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합의를 갖다가 이루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 같은 경우를 보고 보면 의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이 그래서 자세하게 연비되어 있고 의원들은 반드시 그 규정을 지키는 걸로 보이는데 아직 우리는 그와 같은 틀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 윤리 규정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는 데서 발생한 사건인데 이유를 떠나서 다시 한번 일반 국민들에게 우리 당 의원으로서의 그와 이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 내부에서부터 철저한 규율을 엄격하게 지켜나가도록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와 관련해가지고서 별로 유쾌하지 못한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11번째 경제대국이고 그동안 민주화를 많이 이루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 나타나는 상황을 보고 보면 민주화가 오히려 후퇴했다고 하는 인상을 국제적으로 갖게 만들어지고 내부적으로 볼 적에도 뭐가 떳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국민들이 갖게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난 뉴스입니다만 지난 2년 전 세월호 사태가 발생했을 적에 청와대에서 방송에 대해서 보도에 이렇게 열었고 단속으로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보고 같으면 과연 한국의 언론 자유가 향상이 돼가느냐 후퇴하느냐 하는 이러한 의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지금 매우 저는 유감스러운 사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재위원회에서 그동안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여야 의원들의 한 목소리로 비판하는 사항을 갖다 보고 왔습니다. 이번에 보조전과 관련해가지고서 이게 떠도지 못한 그런 정책 조치를 갖다가 취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이 보조조정과 관련해가지고서 국민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서벌관 행위라고 하는 데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또 마치 이제부터 공개적으로 문제를 처리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경쟁력 향상 경제장관 회의를 구성을 해서 내년 날까지 운영을 한다는 그 명칭하에서 결국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10조 원의 발권을 통해서 그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떻게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이거는 떳떳지 못한 짓을 갖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이나 수출은행 같은 것은 정부가 100% 출자하는 은행인데
이왕 떴수석에 참 국민들에게 이은행의 자본금이 모자르기 때문에 정부가 여기에 다시 자본금 충당을 위해서 출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낫지. 뭐 무슨 저희 경제를 확충 펀드니 뭐 이런 식으로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그 환경에서 출자를 하고 결국 결과를 볼 것 같으면은 현재 나타난 내용만 봐도 다시 뭐 채권을 발행했다가 무슨 제대로 수익을 보장을 못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걸 출자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미리서부터 떳떳하게 출자를 하는 것이 정당한 아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출자를 올라갈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이 되고 추경에 반영하면 또 일반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그러한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수단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정부의 일이 국민들에게 보다 투명하고 이 나라가 그래도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상이라고 이게 생각을 하는데 뭐 언론도 후퇴하고 민주주의도 후퇴하고 이러한 모습이 국제사회에 비춰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보다 더 소위 투명하고 소위 우리 사회가 더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어서 우상호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만찬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문제되고 있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서 각 당이 경쟁적으로 대안을 내놓는 것보다는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기구에서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인들 중심의 자문기구에서 국회의원들의 특권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유지할 것과 폐지할 것들을 좀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국회의장 직속의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에서 모든 문제점들이 검토되고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면 거기서 대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제도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정현 의원 전 홍보수석이 KBS에 상당히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가히 충격적입니다. 국정운영의 방향을 잘 설명해서 언론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은 홍보수석이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지만 개별 기사를 넣고 빼는 문제, 심지어 보도의 아이템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지시하고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이정현 의원의 발언 중에 대통령이 뉴스를 보셨다. 그러니 그 뉴스를 빼달라고 말한 대목을 주목합니다. 그렇다면 뉴스를 보신 대통령께서 홍보수석에게 지시를 했다는 얘기인데 결국 대통령이 직접 이 정부의 비판적인 보도를 빼도록 지시한 그러한 혐의가 인정되는 발언입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대통령 당사자가 직접 해명해야 할 사안이고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의원이 어떤 절차로 대통령이 그 뉴스를 보았고 그 뉴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으며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해명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감을 표시할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지적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 비방위에서 한번 조목조목 다뤄보고 제대로 해명이 안 될 경우에는 그 후속 대책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저희 당이 일관되게 7월달 맞춤형 보육 정책을 보완하여 시행하라고 주장했는데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저희 당의 의견을 반영해서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만족스럽진 않지만 다행스러우리라 생각합니다. 수없이 많은 부작용이 예견되는 정책을 그대로 강행하는 것은 오기이고 잘못된 정책 집행 방식이라고 지적도 하는데 일부 내용들이 수정돼서 그나마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이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계속해서 보완책들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호남 분들에게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김병현 농협회장에 대한 수사가 좀 편파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하는 우려가 호남에서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런 점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호남 출신의 농협 최고 수장이 나왔는데 수사의 내용이 선거 과정에서의 후보 단일화랄까요? 일종의 후보 결선 투표 지지 선언인데 대체로 결선 투표가 있는 정당이나 단체에서는 대개 이런 형태의 후보가 합종 연행이 늘 있게 마련인데 이것이 수사 대상이 되어서 농협의 수장이 검찰에 풀려나가는 모습을 보는 호남 분들은 과거에 영남 출신들도 이런 후보 단일화가 있었는데 그때는 수사 안 하고 왜 호남 출신 농협회장이 선출되니까 이렇게 괴롭히냐 하는 그런 여론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보다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